네, 오늘 같이 조금 제가 소개해 드릴 주제는, 혹시 의정부 교우 계시면 제가 주보에 지난달에 몇 번 쓴 내용하고 좀 통하는데요. 그래서 인생의 은유들이란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은유들이라면 약간 좀 문학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그래서 은유라는 말 자체가 조금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죠. 그래서 그 은유라는 게 뭔지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왜 우리가 인생의 은유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특히 인생의 은유 중에서 저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러한 구체적인 주제 한두 가지를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상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우리 영어로 얘기하죠. 근데 그 상상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그 보면서 살잖아요. 그 감각을 하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느끼고 지각을 한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감각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는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감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보고, 듣고, 뭐 느끼고, 뭐 이런. 그런 것이 없으면 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매번 어떤 것들을 생생하게 그 있는 그대로 그 신경을 써서 감각을 하기보다는 사람이 또 매번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종의 뭐 생명의 어떤 진화적인 그런 하나의 그 뭐 시간을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패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습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루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관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사실은 제대로 보는 경우가 많지 않고, 듣기는 듣는데 귀 기울여 듣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 그리고 뭐가 새로운 느낌이 와도 사실 그 느낌이 내 내면에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 그냥 말하자면은 내 그 스쳐 지나가거나 튕겨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뭐 일단은 무슨 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일상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많을수록 그 일상이 편리하고 편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든지 이제 자동 주행으로 해놓으면 운전할 때도 훨씬 편하잖아요. 말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되게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사실은 인생이 되게 안락하고 편안하고라고 늘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기를 잃게 된다. 재미가 없다. 그렇죠? 인생에서 느끼는 것도 없고 새로 발견하는 것도 없고 새로운 만남도 없는 거니까 뭐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점점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잃어가게 된다.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건 뭘 잃는다는 겁니까? 기쁨을 잃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거를 보고 새로운 거를 듣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깨닫고,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왜 이렇게 기쁨이란 게 없을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삶이 왜 이렇게 생기가 없을까 싶으면 내가 뭔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건져낼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뭐냐? 그게 이제 상상력이라는 거죠. 상상력이라는 거는 이제 독일말 포슈텔룽이라는 단어에서 상상력에 대해서 이제 독일 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상상력은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진 감각을 가지고, 그 감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정신세계와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문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뭐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나의 내면 세계가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느님이 주신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도 우리의 내면에 되게 좋은 영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이 없을 때는, 혹은 상상력이 이렇게 죽어 있을 때는 아무리 밖에 근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그 거대한 폭포를 본다 하더라도 나한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반면에
내 안에 상상력이 제대로 자라나고 있다면은 뭐 오늘 아침에 그냥 오늘 오다 명동에서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는 명동길에 떨어지는 그 물방울 하나를 보더라도 빗방울 하나를 보더라도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릴케라는 시인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너의 일상이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냐라고 불평하지 말고 왜 너는 너의 일상 안에서 멋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뭐 정확한 인용은 아닙니다. 아무튼 대충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사실 상상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상상력이 너무 과하면 곤란하죠. 상상력이 과하면 뭐가 됩니까? 망상. 예, 망상이 되면 곤란한데, 우리의 삶이라는 건 한편으로 좋은 삶이어야 되고 좋은 삶이면서 동시에 올바른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패턴이나 습관이나 관습에만 따라 살다 보면은 좋은 삶, 훌륭한 삶, 제대로 사는 거를 쓰여져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올바르게 틀리지 않게 하는 게 좋은 삶이구나 이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상상력이 살아있으면 올바른 길을 가면서도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느 정도 망상이나 뭐 환상이나 아니면 너무 방황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은 그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상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것이죠. 상상력 무슨 훈련 학교 뭐 이런 게 있나? 예, 근데 사실은 상상력이라는 것도 인간에 있어서 사실 많은 경우에 그 언어 습관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틀에 박혀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역시 굉장히 틀에 박혀 있는, 말하자면 되게 박제화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뭐 시인처럼 대단한 말씀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예를 들면은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끔씩은 한번 뒤돌아서도 생각해보고 뭐 옆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뒤에서도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곰곰이 따져보는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상력이라는 거는 좀 다르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 혹은 내가 늘 하던 것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상상력이라면 그 상상력이 자라나는 굉장히 중요한 터전은 나의 언어 방식에 있어서 언어를 틀에 박힌 단어나 틀에 박힌 생각이나 틀에 박힌 표현만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삶과 직접 만날 수 있게 하는 생기 있는 언어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현학적인 언어나 거창한 언어, 미사여구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딱 하고서 때려주는 그러한 표현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불어넣어주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언어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은유라는 것이죠. 은유를 메타포라고 하는데 아마 예전에 뭐 국어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것 같아요. 메타포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 말로 메타볼레에서 나왔는데, 메타포레에서 나왔는데, 메타라고 하면 메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메타버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메타라고 하면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비스듬히 혹은 위로 뭐 뭔가 그냥 있는데 꽉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미끄러져 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레라고 하면 그걸 옮겨주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표현하는 데에서 다른 걸로 이렇게 옮겨서 표현하다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미끄러지다라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되게 중요한 사실들은 손에 딱 잡히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딱 때려주는 언어 습관이 뭘까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되게 역설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들이 필요하다라는. 예를 들면은 우리는 보통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바로 규정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구나, 혹은 다른 생각도 가능하겠구나, 혹은 다른 식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상상력의 본질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은유라는 표현입니다. 은유라는 그러한 언어 방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1대1 대응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습관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옛날에 봤던 선입관을 그대로 표현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말할 때마다 새로운 의미들 혹은 새로운 의미를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새로운 의미를 가진 말을 한다는 거는 내 눈앞에 새로운 풍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늘 저 사람에 대해서 틀에 박혔던 표현, 저 사람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를 싫어해라든가. 근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싫어한다는 그거 대신에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표현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게 나한테 다른 풍경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문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문학이라는 거 왜 어렸을 때 국어 시간에 그렇게 소설도 읽게 하고 시도 읽게 하고 하느냐. 틀에 박힌 표현 혹은 선입관 혹은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살아있는 풍경을, 그 풍경이 자연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 있는데 살아있는 풍경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문학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문학 작품들을 감상을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그거를 감상을 하는 이유는 그냥 수동적으로만 감상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러한 표현을 내 일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시인들이 쓰는 것 같은 뭐 아주 현란한 언어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 대할 때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은 표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유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 철학에 많은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주제를 하나로 모으자면 이 현대처럼 각박한 세계, 뭐든지 다 기술화되고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정보화되고 다 어떻게 보면은 촘촘하게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핸드폰 같은 거 우리가 사용만 할 수 있지 핸드폰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반면에 옛날의 삶의 습관을 보면 뭐 하다못해 뭘 집안에 무슨 도구를 하더라도 다 내가 만들죠. 그러니까 물론 불편하긴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많았는데 요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그냥 소비자의 역할만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잘 사용하는 그거가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지만 거기에서 사실은 어떤 그 생동감을 느끼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주어지고 짜여진 데에 뒤떨어지지 않게 살려는 것이 이제 요즘 우리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데 뒤떨어지지 않게 살려는 건 결국은 잘해봐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창조적이고 또 뭔가 살아있고 생기있고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자유롭구나. 이런 걸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삶이라는 거는 그런 틀에 박힌 삶 혹은 뭔가 이 복잡한 세계 안에서 그 어떤 부품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고유한 모습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뭐 이러한 그 과학 문명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럴 때 결국 뭐가 남아있는가 했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언어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의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주시를 하는 게 우리 언어 습관에서 얼마나 살아있는 은유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은유가 우리의 삶을 그만큼 생동감 있게 하고 우리의 상상력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은유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나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생각을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해준다.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 말하자면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아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상투적인 언어에만 만족할 때는 우리의 생각도 상투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투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져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스스로를 교정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고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몇 년 동안 굉장히 시끄러운데 뭐 사실 시끄러울 수 있는 건데 하나 이제 우리가 조금 그 뭐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는 이제 점점 더 뭐 한 가지 생각을 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나. 요즘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리즘이 전해주는 것들을 주로 보잖아요. 알고리즘의 특징은 뭐냐?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나쁜, 뭐 틀렸다는 뜻맛이 아니라 하나를 생각하면 그 하나 쪽으로 계속 가게 만든다라는. 그 얘기는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걸 보기 어렵다는 건데 그 얘기가 바로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상투적이 돼가고 있다. 근데 옛날에 생각해보면 우리 저희 할머니, 특히 외할머니 뭐 이렇게 공부도 많이 안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랑 얘기하다 보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언어들이 되게 그 찰지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찰지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생활에 되게 밀착하면서도 은근히 그 구수한 언어들을 보면 그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죠. 반면에 이제 오늘날 교육을 많이 받은 이제 오늘날 세대의 사람들의 언어들 표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들이 은근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상상력이라는 게 지식은 많아지는데 상상력은 점점 어떻게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은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유가 불러일으켜지고 사유가 불러일으켜지면 뭔가 우리의 행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은유가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은유는 은유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은유적인 표현을 쓴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인생은 항해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되게 중요한 은유죠. 왜냐하면 그런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해라는 말을 얘기하는 순간 항해가 그려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감각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뭐 인생 하고서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대신에 항해라는 걸 그려보면 아, 거기서 항해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상상력이 자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냐시오의 그 이냐시오 관상법 같은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응용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만일 우리가 은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 은유도 틀에 박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가 틀에 박힐 때는 사실은 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게 혹은 우리의 삶을 또 편향되게 만들 수가 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은유의 장점은 뭐냐? 정확한 표현, 말하면 이것이다 라고 지칭하는, 자꾸 철학적 용어 나서 죄송하긴 한데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그러한 언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지칭이라고 합니다. 레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은유적 표현은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지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은유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당신은 꽃이야 라고 얘기할 때 당신은 꽃이야 라고 얘기할 만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얘기하니까 다들 얼굴이 예, 뭐 꽃이 무슨 예, 아무튼 있다고 치고 아무튼 당신은 꽃이다 했을 때 그 꽃이라는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꽃은 어떻죠? 아름답고 또 화사하고 향기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금방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뭐 경탄할 수도 있고 예, 그래도 비싸다는 얘기는 안 나오시네요. 예, 여러 가지 의미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유를 사용할 땐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떠올리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를 사용하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좋은 건데 우리가 뭐든지 다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맞다고 생각하겠죠, 내 말이. 그 맞다라는 거는 조금 더 뭐 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거를 컨트롤 한다는 의미가 있죠. 장악을 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고 맞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 상황을 혹은 그 대상을 손에 잡는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은유는 반대로 내가 손에 꽉 잡고 있는 거를 이렇게 놔두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 살아있는 게 내 앞에서 움직이겠죠. 그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 이런 뜻도 있네, 아 이런 의미도 있네, 이런 모습도 있네 하고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은유적 표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인생을 내가 있는 대로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는 대로 경험하게 하는 게 은유적 언어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유적 언어를 사용을 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뛰놀아야 된다. 그 말하자면은 은유적 언어는 요 책상을 딱 짚는 것이 아니라 책상이 있는 이러한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대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은유적 표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틀에 박힌 은유와 은유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살아있는 어떤 풍경의 차이를 잘 드러내는 예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은유적 표현은 누구한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냥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항해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어디서 읽으면은 내가 그거를 어디 가서 써먹을 수가 있죠. 근데 인생은 항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항해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은유는 은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은유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대표적으로 그런 오류가 많이 나와 있는 은유 중에 하나가 인생이 항해도 있지만 항해의 반대말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난파. 그래서 그 예전부터 인생은 난파하는 거를 가지고 비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해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파선에 비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그 어떻게 보면 그 섬찟할 수도 있겠지만
이 비유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자 철학자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주 유명한 책에서 인생은 결국은 바다와 같고 항해와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난파선과 같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 뭘 우리가 그 추구해야 되는가? 그럼 난파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난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역사 안에서 이 어떻게 보면 문학의 역사나 철학의 역사 안에서 딱 두 가지만 가지고 난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난파라는 은유를 사용할 때, 첫 번째가 뭐냐? 구경꾼이 돼서 아 저기 저 배가 난파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난파되는 배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말하자면 내가 피해를 받지 않고 뭔가 영향을 받지 않고 뭔가 풍파를 겪지 않기 위해서 초탈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인생은 난파선이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럼 난파선 안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난파라는 걸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은유를 인생은 난파선이다라고 은유를 사용할 때 결국 인간은 약육강식, 결국 승자만이 생존한다. 타이타닉 생각하시면 거기에 배를 얻어야 타고 갈 테니까. 그래서 난파선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인생이라는 거는 투쟁이다. 그래서 내가 살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이게 많은 경우에 인생을 난파선이라는 은유를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머리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은유를 사용할 때 은유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컨벤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럼 말하자면 그 클리세 뭐 이런 그 외국어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은 어떤 언어에 있어서 처음에는 살아있었던 은유였지만 사용하면서 그냥 굳어버린. 그래서 그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은유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서 상상력을 키워나게 또 그것이 다시 깨어나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거에 함몰되게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난파선이라는 걸 가지고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뭘 또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난파선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구할 수도 있겠죠. 타이타닉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다른 어린아이들을 구하고 여자분들을 구하고 노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 많은 영웅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난파선이라는 게 비참한 인간의 본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숭고할 수 있는가, 이것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은유라는 것이, 그 상상력이라는 것이, 혹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직 몰랐던 그러한 상황들을 계속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체험을 하는데 우리가 매번 뭐 외국에 간다고, 혹은 어디 뭐 아마존에 가고, 혹은 무슨 히말라야에 간다고 그런 걸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의 그러한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새롭게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그리고 뭔가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보고 들으려고 하는 일상의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언어 습관들을 스스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이나 작가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뭐 멋진 표현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혹은 뭔가 단정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 습관들이, 혹은 그런 언어의 표현들이 내 삶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편견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뭔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글쎄 이게 정말 이럴까? 하고 한번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려고 애를 써보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뭐 과제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이제 바라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좋은 균형이 있는 게 필요한데요. 하나는 하나의 과제인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잘 한번 살아봐라 하고 숙제를 주신 거고, 근데 숙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물이기도 하거든요. 선물은 잘 향유를 해야 되는 거죠. 즐겨야 되는 거죠. 좋은 것은 좋은 것을 우리가 그걸 잘 즐겨야 되는데, 그걸 즐기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잘 향유할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상상력이고, 뭔가 그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나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삶을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풍경으로 만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이고요. 우리가 비록 많은 경우에 잊어버리고 있고 그것이 좀 이렇게 좀 퇴색되긴 했지만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갖는다면 언제나 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현대의 그 은유학이라는 게 철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언어에 많이 좌우가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그러한 주제로 한번 오늘 그 은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